살인율이 높고 위험한 나라, 범죄율이 높은 나라 1위가 베네수엘라로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네. 근데 2016년도 이후에 범죄율이 가장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어디 나라에서 어디에서 조사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각자가 이렇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나오는 나라는 비슷해요. 자, 멕시코, 브라질, 엘살바도르, 온드라스, 자메이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수단, 트리나드 토바고,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이렇게 해서 나오는 나라들은 거의 비슷한데 등수만 이제 어느 나라에서 조사했냐에 따라서 브라질에서 조사하면 브라질 등수 낮고요. 멕시코에서 조사하면 멕시코 등수 낮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조사했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한 가지 더가 어느 도시냐.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서 이렇게 살인율이라든지 범죄율이 높으냐에 따라서 이걸 좌지우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카라카스를 제외한 나머지 이런 데는 발렌시아 들어가더라고요. 발렌시아. 그러니까 뭐 50위 안에 뭐 들어간다라든지 100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한 3군데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2018년도 아니면 2019년도에 아마 조사가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100위 안에 들어가는 도시는 딱 베네수엘라에서 한 군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카라카스. 왜냐면 얼마 전에 뉴스에서 베네수엘라 범죄율이 허연절히 줄었다고 확 줄었다고 이렇게 지금 뉴스를 막 떠들어대더라고요. 베네수엘라 뉴스에도 나오고 전 세계 뉴스에도 나오고. 왜냐 하니까 이것도 돈이 좀 돌아야지 이렇게 범죄도 이렇게 좀 빈부격차도 심하고 돈이 좀 있어야 훔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베네수엘라가 가난해지다 보니까 범죄율도 줄었다고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이렇게 위험하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아카풀코인가 뭐 하고 이 위험한 도시는 2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범죄율이 이렇게 좌지우지 이게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자, 이 베네수엘라는 한국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큰 나라예요. 10배 가까이. 10배 가까이 큰 나라인데 인구는 절반이에요. 한국에 비해서. 인구는 절반인데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렇게 하니까 카라카스를 제 생각에는 제외한 다른 동네는 실제적으로 다른 남미와 다를 게 없어요. 네, 다른 남미보다 더 안전한 곳도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이고, 또 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여기 뿌에르토라크루스라든지 레체리아라든지 바르셀로나라든지 이 일대, 우리 동네 안수아떼기 이런 일대에서도 이렇게 세계 뭐 100대 위험한 도시 안에 들어가는 도시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근처는. 그러니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10배나 이렇게 큰 나라인데, 예, 다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이 전체가 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전체적인 이런 다른 나라에 조사한 데에 들어가도 카라카스는 꼭 들어가요. 카라카스는 꼭 들어가는데 나머지 이런 도시들은 안 들어가는 곳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거를 일단은 알려드리고 싶고요. 팩트를 알려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살인을 당해서 사망을 하고 강도 살인도 있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자살을 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이 죽는 방법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총체적으로 이렇게 사망하는 사망률을 따져봤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베네수엘라는 랭킹 안에 별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이렇게 사망률, 그러니까 뭐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랭킹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교통사고 사망률도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교통사고 사망률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나라는 칠레랑 멕시코더라고요. 남미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태국, 동남아는 태국이 현재 이렇고 뭐 태국, 베트남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에서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뭐 병으로 죽는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그쵸, 베네수엘라. 근데 그 랭킹 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실제적으로 사람이 죽는 거의 40%의 원인이 환경오염 때문이랍니다.
환경의 조사에 따르면 환경오염, 뭐 수질오염, 대기오염, 뭐 이런 토양오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게 오염돼가지고 죽는 게 40%를 차지하는 중이지요. 그러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오염으로 인해가지고 가장 많이 사람이 죽은 나라는 북한이더라고요. 1위가 북한이고 2위가 중국. 예, 이거요. 뭐 한국도 거의 뭐 랭킹 안에 들어가는 순인데 그 저희가 20대 그러니까 이민을 생각한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생활 물가도 고려해야 되고 교육도 고려해야 될 거고 이렇게 환경 오염, 환경도 고려해야 될 거고 그다음 치안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될 때 두루두루 이거를 살펴보시고 알아보시고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8년 넘게 살면서 저는 이랬든 저랬든 강도를 이렇게 총강도로 한 번도 당한 적이 일단 없다는 거. 한 번도 저는 당한 적이 일단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강도를 당한다 하실 때 꿀팁을 드리면 그냥 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주면 절대 쏘지 않습니다. 거의 싸우려고 들거나 안 뺏기려고 들거나 하면 사실은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대사관에서 직원분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테러가 일어나는 나라가 더 이렇게 위험하지 않나. 왜냐면 예상치 못하게 사람이 죽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계형 범죄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주면 되니까 사실은 덜 위험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이렇게 종교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테러가 있는 나라가 사실은 이 가장 위험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위험한 나라,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 나라가 일단은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들은 거의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빈부격차가 심한데. 네, 빈부격차가 심한데 일단은 위험하고, 그 다음 마약이 이렇게 있는 데가 살인율도 높고 범죄율도 높고 이렇게 다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일반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살인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깽단들이 이렇게 세력 다툼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많지, 일반인이 이렇게 뭐 도둑질이라든지 뭐 이렇게 싸움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죽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인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예,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데에서는 가장 이렇게 사망자 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마약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요소로 인해서 이익 다툼, 세력 다툼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 뭐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뭐 트리나토바고, 뭐 멕시코, 브라질 뭐 이런 데가 이렇게 높잖아요. 이렇게 마약이 있는 곳. 근데 일반 이렇게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이렇게 막 뭐 하는 거는 오히려 미국이 더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보다 오히려 브라질 이렇게 도둑질 하면서 이렇게 사람 죽이고 이렇게 막 하는 건 브라질이 더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범죄율에 있어서도 저희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이 범죄율이 그러니까 범죄가 억기로 억수로 유명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2016년도에 어떤 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세계 1위를 차지한 나라예요. 근데 그 조사 기관에서 작년에 조사한 거는 저희가 그 대한민국 28위예요. 28위. 예, 그 필리핀하고도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웃긴 게 어디서 조사하느냐,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거기 이제 질문을 이렇게 보면은 그 질문안이 이렇게 학문들을 이렇게 탁탁탁 보면은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범죄와 이런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빈부격차도 심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뺏길까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좀 조사가 좀 정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밑보인 나라들, 미국에 밑보였거나 이렇게 사이가 나쁘거나 이런 나라들이 다 이렇게 순위가 나쁘더라고요. 순위가 나쁘고, 그러니까 좀 신빙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는, 그러면 세상 사는 이런 곳에서는 교통사고 사망률이라든지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자살률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뭐 사기, 횡령, 강간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범죄들도 세계 랭킹 5위 안에 거의 대한민국이 랭크가 됐더라고요. 너무 슬픈 일인데, 일단 제가 이번에 이런 거를 이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베네수엘라가 별로 들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사기라든지, 뭐 횡령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사실은 뭐 최고층 이렇게 우두머리들의 횡령이 하도 많이 해먹으니까 이렇게 조사에 안 착수가 돼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사 기간이 얼마만큼 신빙성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제가 체감으로 느끼는 제가 베네수엘라 사는 느낌은 다른 남미랑 크게 차이가 없다 하는 게 저의 일단은 느낌이고, 저는 8년 넘게 살면서 강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당해본 적이 없다 하는 게 팩트입니다. 팩트고, 실제로 뭐 시체가 나뒹굴고 뭐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죽는 줄 알고 오면, 얼마 전에 이렇게 저한테 연락 오신 분도 신랑이 여기 현대 쪽에 이렇게 일을 하러 출장을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면서 거의 막 너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막 가면 죽는가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꾸준히 이렇게 이걸 올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놀라지 마세요. 괜히 또, 하여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팩트는 시체가 나뒹굴고 이런 거는 다 과장된 뉴스고, 약간 가짜뉴스다는 것이고, 자, 올해 2019년에 아마 2018년 이런 살인율이라든지 치안 범죄율 이런 통계가 나오면 한번 우리 보시자고요. 네, 어떻게 나오는가. 그리고 저는 과이도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것도 통계가 훨씬 베네수엘라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와 친한가, 어떻게 조사하는가에 따라서 이 순위는 사실은 상관이 없고, 내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민을 고려하실 때는 치안 범죄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고, 자살률, 교통사고 사망률, 그 다음에 이렇게 환경오염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나, 살인율이 높다고 이렇게 내가 죽을 가능성이 높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고려해보세요. 교통사고 사망률, 자살률, 이렇게 환경오염으로 죽는 사람, 뭐 이렇게 병 들어서 죽는 사람, 뭐 이렇게 등등등등 이런 걸 다 고려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하여튼 치안, 사망률 이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얘기해봤습니다.